안녕하세요. UX팀에서 일하고 있는 양주리입니다. 로보라이드는 과연 누가 탈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리서치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누가 사용할지, 어떤 컨셉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의 로보라이드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보라이드는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로보택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택시입니다. 현대차에서도 이런 차량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운전석이 없는 그런 없어지고 완전한 자율주행한 택시, 우리는 그것을 로보라이드라고 부를 겁니다. 로보라이드를 기획하면서 시작한 데스크 리서치입니다. 구글 유튜브에서부터 시작해 보았는데요. 먼저 동향을 살펴보면 로보라이드는 현재 웨이모, 죽스, 크루즈 등 다수의 경쟁사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돌아다니고 있고 현대차도 이에 빠질 수 없어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사라진 로보라이드가 가져올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돈입니다. 무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고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데 이러한 휴먼 에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정확도는 상승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UX팀인데 실제로 탑승자,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는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들도 아마 좋아질 거예요. 운전석이 사라지면서 탑승 공간이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소외된 교통약자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한 이번 코로나로 느꼈을 생각 외로 비대면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런 비대면으로 인한 긍정적인 새로운 가치가 또 생길 거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4/7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서비스로 접근성이 향상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비대면이면서 쉽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직접 해보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잠재 고객과 니즈를 발굴해 보았습니다. 먼저 로보라이드 관련 체험을 통해 직접 사용자 경험을 예상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 미래 사용자들과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봤습니다. 첫 출발은 대형 택시에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유사한 크기이기도 하고 일반 택시보다 좀 비싸지만 대형 택시를 이용하는 점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점이 분명 로보라이드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택시를 타보니까 기사님의 친절한 서비스와 조용한 운전이 가장 만족스러웠고 청결하고 또 넓은 실내 공간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를 데리고 이동할 땐 유모차도 수납이 굉장히 편리했고요. 앉은 곳에서 보이는 그런 모니터도 지도, 미디어 이런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한번 안 타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버스 등을 타면서 교통약자들의 눈에서도 모빌리티를 경험해 보았는데요. 한번 비디오를 같이 감상해 보시죠.
만약에 이게 흔들리는 게 안정감이 있습니까? 많이 흔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불안하긴 하네요. 그래도 나만의 창.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때가 행선지나 이정표가 조금 안 보여서 아. 와. The station number is D11. 먼저 올라가. 교통약자의 시선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유모차 휠체어를 타보았을 때는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승하차 시의 주변 시선도 좀 따가웠었습니다. 직접 해보니 물리적인 불편함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편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망 고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첫 번째 분은 카카오 벤티를 자주 이용하는 분이셨는데요. 비즈니스용으로 자주 이용을 하셨었는데 넓고 고급스러워서 자주 이용을 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기사님이 계셔서 프라이빗한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좀 꼽아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만나본 사용자는 야근할 때마다 타시는 분이셨는데 편히 쉬어갈 수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하게 되셨고 다만 어느 날 한번 자다가 눈을 떴는데 어딘지 모를 곳이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점은 정말 예외 케이스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기사님이 있어서 불편한 점들을 기사님이 없는 로보라이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약자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분은 유모차와 함께 아이 둘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셨는데 짐도 많고 유모차도 있다 보니 아이 둘을 데리고 이동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으셨어서 이동하기를 좀 두려워하셨던 분이셨고요. 두 번째로 있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께서는 대중교통, 택시들을 타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몸도 불편한데 뭔가 돈을 내고 가더라도 신세를 지는 기분이 들어서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함을 겪는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로보라이드가 답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해보고 만나보고 한 인사이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함을 겪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로보라이드가 답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체험해보고 만나보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모두가 아실 택시를 타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약하고, 타고, 이동하고, 하차하는 행동들인데요. 여기서 기사님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플렉서블하게 주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 이렇게 가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캐리어나 유모차를 싣는 도움이 필요할 때 나와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들을 케어해 주시는데요. 춥거나 덥지는 않은지 체크해 주시고 에어컨을 틀어 주십니다. 이렇게 로보라이드가 되면 기사가 없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기사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현재 기사가 있어서 불편한 점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체험과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진 공기입니다. 아마 다들 정치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사님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뽑아서 로보라이드가 대신 해야 하는 것들로 짚어보고 기사님이 있어서 불편했던 오히려 로보라이드에서는 개인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보라이드에서는 사용자가 경로를 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누구나 도움 없이 이동이 편해야 하며 사용자의 행동을 감지해서 섬세하게 탑승자들을 케어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없어서 오히려 좋아 하는 점으로는 완전한 프라이빗 룸이 될 수 있고 더 안락하고 편안한 이동이 된다는 점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앞에서의 리서치를 종합해서 로보라이드의 미래 가망 고객을 정하고 그들의 니즈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넓고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이동하고자 하는 1, 2인 승객, 그리고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 2명의 사용자를 저희는 타겟 유저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다음과 같은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1, 2인에게는 프라이빗함을, 교통약자에게는 베리어 프리한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2 승객은 이런 사람입니다. 주로 혼자 택시를 타고 타인과 접촉 없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꿈꾸면서 기사가 없어진다면 마스크도 벗고 다리를 쭉 뻗어서 이동하고 싶어하는 나만의 방을 꿈꾸는 사람이죠. 다음은 휠체어를 타는 미아입니다. 영화관에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지만 혼자 이동을 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워서 혼자 어려움 없이 이동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미아인데요. 이렇게 앤더슨과 미아의 다음에 어떻게 로보라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같은 팀의 한비책임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보라이드 UX 컨셉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해드릴 김한비 책임입니다. 로보라이드의 UX 컨셉은 Entire Freedom입니다. 누구나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의 제공을 목적으로 앞서 UX 리서치를 통해 정의된 사용자들에게 장벽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프라이빗하고 편안한 나만의 이동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외관은 탑승객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탑승객이 예약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앞쪽에 표시되고요.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에는 주변 차량들에게 주의를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심 승하차에 최적화된 넓게 양쪽으로 열리는 도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승객이 탈 때 환영하고 탑승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또한 문이 열렸을 때는 교통약자나 큰 짐이 있는 분들도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슬로프가 제공되고 요새 횡단보도에서 보셨을 안전하게 타도 좋다는 가이드라이트도 제공하여 운전자가 없어도 안전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조작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과 디스플레이를 배치하였습니다. 행선지나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 혹시 모를 상황의 관제 센터가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카메라도 배치되었습니다. 시트는 필요에 맞게 바꿀 수 있고요. 팁업이 되어 다양한 유지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열 순방향에 있는 시트의 경우에는 교통약자 존으로 지정해 시트를 올리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접지 않고 둘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나 고정장치가 물론 같이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된 로보라이드가 어떻게 사용될지 UX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중 프라이빗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바라는 사용자입니다. 비 오는 날 슬프게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고 짜증나죠. 몸은 천근만근이라 쉬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 로보라이드를 부릅니다. 호출한 차량이 오면은 내가 타야 할 차인지 확인하고 차량으로 다가가면 승객을 확인하고 탑승을 합니다. 문도 양문으로 크게 열려 비 오는 날 우산을 접지 않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우산과 외투를 잘 놓을 수 있고요. 조용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약간 몸이 으슬으슬한데요. 열선을 켜 따뜻하게 하고 쉬기 위해서 조명도 낮춥니다. 당연히 시트는 뒤로 젖혀야 되겠죠? 집에 가는 동안 편하게 눈 감고 쉴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알아서 은은하게 조명도 켜지고 도착 알림을 주고요. 우산도 까먹지 말고 챙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차 전 밤길이라 혹시 모르니 주의가 안전한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우산을 펴고 내립니다. 핸드폰을 통해 도착 알림과 함께 목적지 끝까지 걸어가는 길도 센스 있게 챙겨줍니다.
다음은 베리어 프리를 가치를 추구하는 두 아이 그리고 유모차를 가진 가족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은 첫째 아이를 유치원이 끝나면 픽업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둘째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로버라이드를 불렀어요. 로버라이드가 도착해 슬로프가 내려와 유모차가 있어도 어려움 없이 편하게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올리고 유모차를 안전하게 고정을 시키고요. 접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아이를 유치원에서 픽업해 맞은편에 앉히고 함께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늘 힘들었었는데 둘 다 케어하기 쉬워져서 정말 편안한 이동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교통약자의 경험입니다.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호출을 하고요. 도착을 하면 마찬가지로 슬로프가 자동으로 내려와 안전하게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사운드를 같이 제공하여 탑승 가이드를 하게 되고요. 교통약자 존에 휠체어를 고정시켜 접지 않고 그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안내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다양한 탑승객을 배려하였고요.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빌리티의 역할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긴급 상황입니다. 기사님이 없기 때문에 로버라이드가 고장이 나가서 탑승자에게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탑승자가 갑자기 아픈 경우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SOS 버튼을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즉시 실시간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관리자가 승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하차를 위해 원격으로 로버라이드의 비상등을 켜주고 주변 차량에게 긴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 갓길에 정차하여 하차할 수 있고요. 혹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목적지를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변경하여 이송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로운이라고 하는 로버라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이동이 불편한 미아라는 친구가 로버라이드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구성해 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은 미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 헤일리의 생일이랍니다. 엄마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갈 생각에 한껏 들떠 보이네요. 엄마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나 봐요. 어쩌죠? 혼자서 갈 수 있을까요? 짜잔! 엄마가 미아를 위해 준비한 로봇택시 로운이에요. 미아의 얼굴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네요. 탑승도 문제 없어요. 미아의 자리가 저긴가 봐요. 휠체어가 안전하게 고정되었어요. 자, 이제 선물을 사러 가볼까요? 테디샵에서 귀여운 곰인형을 골랐어요. Thank you. 헤일리가 좋아하는 꽃을 깜빡했네요. Go to the flower shop. 손쉽게 경로를 추가하고 예쁜 꽃바구니까지 골랐어요. Bye-bye. 미아가 눈이 부신가 봐요. 역시 말하지 않아도 로운이 케어해주네요. 이제 헤일리 집 앞이에요. 어우, 마지막까지 친절하군요. 로운 덕분에 정말 편안한 여정이었어요. Goodbye, Roan. Mia? Yeah! 미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어요. 로운 덕분에 미아의 세상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로보라이드 로운으로 인해 미아의 세상이 넓어졌듯이 몇 년 뒤에는 저희가 고민한 로보라이드가 컨셉을 넘어 더 다듬어지고 구체화되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로보라이드 김동주 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로보라이드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느낄 가장 큰 효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령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멀미등으로 일상 공간에서처럼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텐데 가장 큰 편익 요소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로보라이드를 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사업적인 부분을 빼고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일단 인건비, 운전자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누리실 수 있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컸고요. 또한 서비스를 24시간 돌릴 수 있다,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사업적 가치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질문해 주신 사용자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운전자가 있어서 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운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택시에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로 택시 후석에 타시면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 마음대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화장을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전자가 사라지면 조금 더 자유롭게 후석에 앉아서 나만의 공간으로서 좀 이동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큰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프로젝트에서 좀 다뤘던 교통약자분들이 있는데 교통약자분들은 이동 시에 사회적, 물리적 허들도 있지만 심리적 허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큰 가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 답변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또 사전 질의에 좋은 질문들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양혜민 님이 올려주신 UX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인사이트 활용이나 공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를 많이 만나고 또 직접 체험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인사이트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담당자, 이렇게 저희 둘이 일을 하면서 질문을 할 때는, 조사를 할 때는 미로 같은 온라인 보드를 활용을 해서 각각 인터뷰 참관을 하거나 직접 체험해서 느낀 점들을 포스트잇을 붙여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UX 방향성을 뽑는다든지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뽑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부 인원에게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할 때는 지금 현재 이거는 고민 중에 있긴 한데 VOC 뭔가 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니즈별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주요한 인사이트들을 이렇게 VOC로 따서 보고서에 담아서 주로 공유를 하고 있고, 혹은 이제 저희 실만 하는 이제 액티비티들로는 저희가 따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블로그 안에 저희가 각각 체험한 내용들을 이제 블로그를 쓰듯이 쓰고 또 이제 보는 사람들은 블로그를 읽듯이 그렇게 하는 공유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임주희 님이 올려주신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이용 환경별로 얻으시는 인사이트가 다를 것 같은데 대륙별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로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면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륙별 이런 식의 조사를 깊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륙별, 그리고 특히 도시별, 그리고 도시 환경이나 도로 환경 또는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계시는 분들마다 서비스에 대한, 어떻게 되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되게 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하나하나씩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시험 삼아 해가는 단계를 거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그 지역별 반영 환경을, 도시 환경을 반영해서
컨셉을 디벨로핑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실시간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 질의 사전질의 하나만 더 해보면은 둘 중에 박수정님께서 마지막에 사전 질의 한 건만 답변을 하고 실시간 질문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수정님께서 이제 로보라이드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주셔서 공유의 개념에서는 이제 사용성이 더 좋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했을 때는 공용과 차이가 있는 UX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UI 양상이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세대의 문화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사실 이 질문에 놀랐던 게 소유를 좀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개념으로 로보라이드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앞에 트렌드 분석 같은 걸 많이 보면 소유보다는 공유가 많아질 거라는 미래를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보라이드는 또 아까 사업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비용 대비 이제 효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좀 소유보다는 공유 쪽이 맞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소유에서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공유에서도 오히려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타는 사람 위주의 학습형으로 뭔가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뭐 제공을 해준다든지 혹은 가변형으로 하드웨어를 제공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소유는 아니지만 공유에서도 나만의 차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뭐 관련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 로보라이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여쭤보시는 거라면 뭐 웨이모나 죽스, 크루즈의 오리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실시간 질문 뭐가 있죠? 저는 이거는 책임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서영님께서 로보라이드 개발 단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상용화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냐고 네.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게 생각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컨셉으로 만들었던 정말 운전석이 없고 스티어링 휠도 없어지고 다 앉아서 마주보고 갈 수 있는 로보라이드를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가 상용화 될지는 저희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기존 차를 가지고 그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스티어링 휠이 없어지는 그 로보라이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웨이모라는 거를 아리조나에서도 실제 기존 차를 좀 개조해가지고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뭐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 죽스라는 회사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되게 조그마지만 저희와 조금 약간 유사한 스타일의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지금 베타로 돌리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저희 합자사인 모셔널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시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조금 더 쌓인다면 향후 한 5년 또는 5년, 10년 안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수준 안에서 좀 구체적인 모습의 로보라이드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김태사님이 질문해 주신 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뭔가 단계적으로 갈게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렇게 차량의 타입에서 이제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진행되는 로보택시가 먼저 단계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아예 원박스 타입으로 마주보면서 가는 그런 무인 택시가 운영이 되는 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연우님이 네. 보내주신 내용인데 그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말씀하신 대로 맞게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이런 모습들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네,
해당하는 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형태로 현대자동차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어서도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해 주셨는데 이현우님께서 레벨 5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비롯한 뭐 좌석별로 필요한 요소들이 더 이상 불필요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내장 공간의 변화 요소는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비치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티어링 휠이 없어지고 아예 운전석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면서 전체 공간이 다 패신저 존으로 바뀌는 거가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로보라이드 개발한 것도 운전석이 아예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에 마주보는 그런 탑승 공간을 구성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네, 참고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이 로보라이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제조 관점에서만 되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 모빌리티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호출하고 쓰고 있는 우버나 뭐 리프트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와도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런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아직 뒷단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현대자동차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시도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준성님 질문을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컨셉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만의 차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저희가 마지막 그 발표 자리에 공유 드렸던 그 로운에서 미아가 타고 가는 그런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죽스나 다른 오리지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타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정말로 이번 로보라이드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혼자서 편하게 눈치를 보고 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뭐 기술이나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통약자를 위한 진짜로의 유니버셜한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을 답변을 드렸고요.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분들께는 별도 메일을 통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질문자 혹시 한비책이님 꼽아주실 수 있나요? 실시간에서 꼽아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중에 한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자분들이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수 질문으로 선정하신 한 분은 네, 주리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현우 님이십니다. 저희 UX 테크데이도 방문해 주셨고 질문도 다수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현우 님께 큰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션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X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한마디.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